저는요 몰라요. 이전에 공부원에 할 때 어떻게 다른 목차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원래 옛날 버전과 차이가 없어.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순서 배정을 좀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지금 배우려는 첫 단어는 있지. 여기 점과 점 사이부터 해가지고 도형이라는 전체 파트를 원래 수학 상에서 1학기 때 배웠던 건데 이제 2학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체감상 1학기는 연산이 존나게 많고 2학기는 함수가 존나게 많아. 그래서 좀 어려워해 학생들이. 근데 첫 단어는 존나 쉽게 풀어야 돼. 자, 그 단원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가 수업을 시작해볼까 해요. 첫 단어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방정식인지 이동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4개의 단어가 있어. 4개의 섹터가 있어서 첫 번째로는 평면 좌표라고 해요. 좌표가 뭔지 혹시 기억나? 좌표는 맞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라고 하는 게 평면 좌표예요. 근데 두 번째 거는 너도 해봤다고 치는 거예요. 안 해봤다 할 거지? 이렇게 적으면 못 알아보거든요, 애들이. 다른 말로 해줄까요? H함수. 최근에 시험 봤죠? 네. 봤죠? 그러니까 제일 쌩쌩한 친구. 그치? 세 번째로는요, 처음 보는 친구예요. 원이라는 친구에 대해서는 알고 있죠? 어떤 게 원인지. 그쵸? 컴퍼스 딱 찍어가지고 한번 해보면 된다. 그게 원인데요. 그거에 대한 귀찮은 식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식.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도형의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동도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2개 있었어. 혹시 기억나? 평행 이동. 이거는 최근에 했었고요. 2차 함수 할 때. 두 번째로는 대칭 이동. 그러면 혹시 들어봤어?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거에 대한 이야기. 결론, 이 한 챕터 안에는 사실 이 2개 정도는 해본 친구예요. 얘도 하다 보면은 알던 놈인데 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원이 조금 희한한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해요. 이름이 집합과 명제라고 해요. 혹시 집합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군대에서 얼차려 할 때 집합 이거 아니에요. 그때 그 집합은 알겠죠? 자, 집합은 뭐 나중에 하겠지만은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좋아하는 여자 아이돌이 있어요? 네. 누구예요? 민석 어디 그룹이에요? 잘 몰라요 저는. 에스파? 그럼 에스파라는 그룹 안에 구성원 누가 누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집합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명제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명제는 법 쪽에 있죠. 판사들 앞에서 이렇게 있는 거 있어요. 검사들이 와가지고 피고가 뭐 제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좀 설명하는 게 명제예요. 근데 이 명제를 통해서 증명을 외워요. 네가 맨날 이제 듣다 보면 제이시라는 게 증명일 거 아니야.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증명하고 있어서 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런 증명들을 조금 배워요. 근데 다는 배우지 않고 마지막 한 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를 더 추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공수원에서 배웠던 항등식 기억나요? 항등식은 등식이죠. 기본적으로 등호가 있는 식이죠. 부등식계 항등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등식 부등호가 있는데 항상 오른 거. 등호가 있는데 항상 오른 거 항등식. 부등호가 있는데 항상 오른 거 절대부등식. 이 차이. 그럼 선생님 얘 혼자 좀 덩그러니 있는 거 아니에요? 위에는 다 좌표 쓸 거 같고 방정식 쓸 거 같은데 이건 이상한 거 쓰는데요? 맞아요. 얘는 중간에 쉼표예요. 약간. 그리고 3단원 이름 자체가 함수로 되어 있어요. 이름 자체가. 근데 이 함수는요, 크게 3개로 봐야 되나 4개로 봐야 되나 잘 모르겠지만 3개로 봅시다. 3개로 본다면은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합니다. 지금 알고 있는 함수가 뭐뭐 있어요? 1차 함수. 그리고 2차. 그게 끝일 거예요. 혹시 더 있어요? 그 이상의 함수들을 조금 더 배우게 됩니다.
종류가 미안해 한 10개 정도 돼. 근데 이 책에는 아마 8개 정도밖에 없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2개를 더 배워. 이 10개 정도 말고도 2개를 더 배워. 그게 누구였냐면 얘는 본 적 있어. 얘는 본 적이 있고요. 얘는 처음 본 친구예요. 쌤 제가 언제 유리함수를 봤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정비례와 반비례를 배우죠. 정비례는 직선이에요. 반비례입니다. 그 친구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미 들어가 있어서 내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뭐 물어봤게? 함수 좀 잘해? 라고 물어봤던 이유가 함수에 대한 이야기고 이거를 8타임 만에 내가 끝낼 수는 있어. 좀 힘들어 대신 문제수가 내가 200몇 문제인가 300몇 문제 손으로 하면 안 되지. 제가 이것도 다 풀었거든요. 670보다 미안하다. 다는 못 풀 거야 아마.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해오고 노력을 하자는 거. 왜냐면은 안 이어진 것 같지? 조금 이어져. 그래서 선생님도 장난은 못해. 그래서 숙제는 조금만 잘 해주고 걱정하지 마. 풀이는 다 있어. 연습 문제까지 찍고 있어 내가. 그래서 환도 안 찍어도 되니까. 알겠지? 근데 심심하면 혹시 문제 풀 때 답지를 옆에 펴놓고 해요? 고등수학 할 때? 아니죠. 그거 절대 하지 마세요. 왜? 왠지 아시죠?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봤어요. 자, 책이 이렇게 있고요. 책이 이렇게 있고 답지가 이만큼 삐져나와 있어요. 삐져나와 있어요. 자기가 그냥 한 줄 적어요. 이제 풀이 한 줄, 2줄 정도 적어요. 그 옆에 맞는지 확인을 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하면 실력 절대 안 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한 대 맞듯이 그냥 좀 풀어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아직. 왜냐면 앞으로 수능이 좀 더 강조될 거야. 최근에 사태 좀 알아요? 학교들? 어떤 학교에서는 여고생 3명이 자살을 하고요. 학교, 그 같은 학교예요. 또 어떤 학교에서는 3년 동안 1등이었던 친구의 소국내를 보니까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와 어떤 사람이 해가지고 공모하는 거예요. 시험지 유출이 돼버렸어요. 수시도 중요하긴 하지만 원래는 수시의 의미를 점점 깎아먹는 행동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시의 비중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럼 정시는 뭐야, 지금? 수능이거든. 수능은 12년의 집대성이야. 12년이 왜 12년이겠어? 그렇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집대성이야. 그래서 그때 나오는 문제들은 머리를 써야 돼. 오로지 공식으로만 풀리진 않아. 그러면 그 머리를 쓰는 연습도 조금씩은 해야 되기 때문에 답지는 일단 최소화하라는 거야. 풀이 방법이 한 개만 있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때로는 어떤 문제 한 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 근데 어떤 문제는 풀이가 3, 4개 이상 나오는 것도 있어. 그럼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자, 우리는 첫 번째 단원 정과 정 사이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단어 소개하고 해요. 어려운 단어 체크해줘?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 무리함수? 아니야. 얘가 별 5개야. 그 다음 어려운 단어는 여기에요. 이 2개의 단어만 잘 견뎌내면 돼. 공부하다 보면 여기서 이미 썰엔 쳐요. 이미 썰에 치고 있어요. 진짜 빡세거든요. 개념편은 쉬울 수 있어. 실제 문제 만나보면 썰에는 쳐요. 애들이. 지금 책이 없으니까 아직, 그쵸? 나중에 책 확인해보면은 이게 내가 풀 문제야? 이러고 있을 거야. 자, 정과 정 사이로 가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정과 정 하기 전에 당연히 우리는 좌표 평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됐죠? 근데 좌표 평면 이전에 뭐 했는지 알아요? 초등학교 때는
우리는 수직선 같이 배웠어요. 이렇게 가로선. 그래서 초등학교 버전, 중학교 버전이에요, 사실. 근데 만약에 내가 1부터 4까지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거리가 얼마라고 얘기할 거예요? 거리가 수직선 안에서는 거리가 얼마라고 얘기할 거예요? 3이죠. 그거 어떻게 구해요? 4 당연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얘는 봐봐. 만약에 수직선 위였으면은 얘도 거리가 얼마라고 하는 거야? 3이라고 하면 돼요. 그냥. 근데 이게 이렇게만 생겼어? 이게 딱하게 있는 거야. 예를 들어 1,1과 4,3이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요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라는 게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충은 알걸? 얼마일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알았어? 맞아요. 이 점과 점 사이는 피타고라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했던 것처럼 아마 이렇게 쓸 거예요. 이 차이가 3이고요. 이 차이가 2니까요. 90도라서 하면 됩니다. 저 설명 안 해도 다 했네요. 이게 첫 번째 측정입니다. 그러니까 평면접수는 볼 거 아니네요.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일반화를 시켜보자면 A, B라는 점에서 C, D라고 하는 점까지의 거리 L이라고 한다면 L을 뭐로 표현한다? 루트 하고 사실 이 3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얘와 얘를 빼서 그래서 C-A의 제곱 D-B의 제곱 이게 끝이라고요. 이 내용 이거 가지고 이 전체 첫 단원을 다 다루게 됩니다. 어려워요 이게?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볼까요? 첫 단원 어렵다면 큰일 나요. 알겠죠? 자, 이제 1번부터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첫 번째 뭐라 되어 있어요? 라고 하면 A 좌표가 3,A고요. B라는 좌표는 마이너스 1,2라고 합니다. 거리 사이가 2루트 5래요. 그럼 적으면 돼. 2루트 5는 하면서 루트 귀찮으면은 미리 제곱해도 돼. 빼서 제곱한다 16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 알겠지? 그 정도 암산은 되잖아. 그지? A-2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양면을 제곱하면 20은 16 더하기 A-2의 제곱이고 그럼 A-2의 제곱이 돼야 되는 수는 4여야 되기 때문에 A라는 친구는 4 또는 0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암산은 괜찮은가? 네. 잘 따라하네. 그러면 참고로 제가 가끔이지만 계산문제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 안 되면 빨리 얘기해야 돼요. 그냥 선생님이 암산 대충 해서 넘어가는 거거든. 이게 그래 쌤이 짬이라는 게 있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예를 들어 이것도 몇 번째가 될 수 있겠어. 그치? 자, A, B랑 BC가 같대요. A, B랑 BC. 원래 A, B랑 BC가 같다라고 하면 둘 다 공식 쓰면 돼. 맞죠? 근데 뭐가 나와? 자꾸 루트가 튀어나온단 말이야. 근데 둘 다 루트가 씌워져 있으면 계산하기가 어차피 제곱할 거 안다면 벗겨놓고 생각합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길이 같을 때는. 그럼 뭐 하면 그냥 둘이 빼서 1 더하기 A 플러스 2의 제곱은 16 더하기 A-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냥 표현하자고요. 전개해도 돼. 난 좀 다른 방식 하나 보여줄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스킬이야. 알겠지? 1은 그냥 빼서 15고요. 얘가 넘어가면은 이렇게 적히는 건 알죠? 네. 제곱 빼기 제곱은 합차 공식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2a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합 두 개의 차이는 얘에서 얘 빼면은 3이에요. 이렇게 적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가 5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a는 2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냥 전개해도 돼. 때로는 귀찮으면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거야.
얘도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지. 아 너무 쉽다. 자 이제 이번에 볼까요? 오늘 하는 거는 할만할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는. 이제 이번 보시면요. 마이너스 1,2 B라는 점은 4,5가 있어요. 어느 축 위의 점과 거리가 같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 둘 다죠. 그렇죠? 자, P라는 점은 모르겠으니까 A, 0이라 두고요. Q라는 점은 모르겠으니까 0,B라고 둡시다. 둘 다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은 뭐다? AP와 BP가 같아야 되고 AQ와 BQ가 같아야 한다는 사실이야. 이거는. 근데 어차피 하면 뭐가 나온다고? 루트가 튀어나온다고. 그럴 바에는 양변에 제곱을 해놓고 덤벼놓자. 그럼 계산합시다. 얘 계산하면은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4는 A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더하기 25입니다. 그럼 또 둘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은 21입니다. 합차 공식에 의해서 2A 마이너스 3과 빼기라서 5가 나올 것 같아요. 자, 한번 맞겠죠? 저 암산 약하거든요. 생각보다. 분수 나오나요, A가? 아, 저런. 진짜 분수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잠시 밑에다가 적도록 할게요. 2A-3이 5분의 21 돼야 되므로 A 값을 구해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분수 나올 때가 제일 답이 애매하죠. 다. 그쵸? AQ 제곱과 BQ 제곱도 똑같이 하면 되니까 더 설명 필요해요 혹시? 아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축 위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긴 한데 축 위가 아니라 이번에 직선 위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5,-2와 B -7,2가 있었는데 y는 2x 플러스 7 위의 점과 거리가 같았으면 좋겠대. 근데 사실 x축도 y축도 어떤 거야? 직선이야 사실은. 그럼 얘도 직선일 뿐이야. 그럼 너는 여기에 적을 어떻게 불려? 한 점을 더해야 되잖아. 여기 위에 있는 P와 결국 AP가 BP가 돼야 되는 점을 찾아달라는 거야. 그럼 P라는 점을 어떻게 보고 시작해야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왜? 나 모르겠어요. 그럼 애들이 대부분 하는 건 뭐야? A, B,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야. 또는 X, Y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중1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야? 미지수 잡기야. 그럼 얘도 미지수 두고 시작합시다. 몰라요. A, B라 합시다. 그럼 첫 번째 식은 찾아야 돼. 어떤 식? 얘는 어디 위에 있었다? 여기 위에 있었다. 그럼 첫 번째 식 당연히 나와야 돼. B는 2A 플러스 7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식은 뭐겠어?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 양변에 제곱해서 생각하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그러면은 A-5의 전체 제곱 B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A 플러스 7의 전체 제곱 B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입니다. 원하시면 얘도 합쳐 쓸 수 있어요. 합쳐가 너무 이번에 복잡할 수도 있어요. 암산은 좀 가능하시면 이렇게 해도 돼요. 자, A 제곱 나올 거고 A 제곱 나올 거예요. 어차피 없어져요. B 제곱도 없어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좀 하자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친구들만 적어볼까요? 10A 25 4B 4 14A 49 4B 4 이렇게. 4랑 4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어디로 넘길까? 얘를 이렇게 넘기고요. 얘를 이렇게 넘길게요. 얘로 넘어갑시다. 8B는 24A 더하기 24 B는 3A 더하기 3입니다. 그럼 얘랑 뭐 해주면 돼? 결국에는 연립해주면 문제 끝났지. 혹시 여기까지 한 것 중에 궁금한 거?
괜찮아요? 좀 풀고 와. 선생님 이거 지워요. 바로 왔어요. 얘가 좀 많아요. 얘들이. 자, 이제 4번 문제 보시면 질문이 뭐냐면 A, B, C 적혀 나왔어. 네. 그래놓고 이게 무슨 삼각형이 이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셋 중에 답을 찍어야 돼. 첫 번째 뭐겠어? 정상. 또, 등 또, 직각선.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외에는 이거 적으라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쵸? 셋 중에 찍어도 그렇게 찍을 수 있고, 그런데 좀 디테일하게 적어줘야 돼. 임수분해 파트 해봤죠? 네. 거기서도 세 변의 길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 A랑 B가 같은 이등변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잖아. 얘도 그런 식으로 적어야 돼. 그래서 조금 귀찮아. 그럼 뭐 해봐야 돼?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사실. 그러니까 A, B 길이도 구해봐야 되고 B, C 길이도 구해봐야 되고 C, A 길이도 다 구해봐야 되는 거야. 그럼 구하는 방식은 또 뭐 쓰는 거야? 공식 쓰는 거야. 정과 정사이거리 써서 루트 빼서 제곱 빼서 제곱 해서 숫자는 좀 지저분하게 나올 겁니다. BC를 해볼까요? 루트 잠깐만 나 AC부터 해볼까? 죄송합니다. AC는요?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큰일 났어요. 좀 생각하고 해야 돼. 선생님이 나사 빠진 채로 문제 풀거든요. 그럴 때 이래요. 잘 지적해 주시는 분이죠. 선생님 저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36 더하기 16인 건 혹시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얘는 52가 될 겁니다. AB 다시 구해볼게요. 루트 7의 제곱이 49와 16, 65 나오네요. 오늘 길이 두 개 같네요. 이거 끝났네요. 이거 알 수 없네요. 그렇구나. AC랑 AB가 같은 이 문제는 하나 참 그렇게 되는데요. 이 문제 파생 형태 하나 있어. 어떤 파생 형태냐면은 파생까지는 아닐 수 있는데 잠깐만요. 그 예시가 나오네요. 만약에 외심을 구해라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 들어는 봤죠, 저 친구. 최근 이제 시험 범위잖아 이제. 자, 외심은 삼각형의 바깥쪽에서 만들어지는 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아우터 포인트라고 해서 도라는 기호를 쓰게 됩니다. 외심의 성질에 뭐가 있어요? 그 세공시점이 중심까지 거리가 같다. 그래서 어떤 게 나와? A5와 B5와 C5가 있고 하나 더. 외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성질. 내가 여기 선을 그었을 때 요 각은 요 각의 절반이다. 저건 중상 과정에 똑같은 거 나옵니다. 저거. 전 이것 때문이에요. 외심을 찾아라면 이거 써야 돼요. 예를 들어 이 배꼽지점이 있어요. 외심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 외심의 좌표를 지금 모르니까 뭐라고 줘야 돼? A, B라고 줘야 돼. 몰라. 그럼 어떤 식이 나오겠어? 네가 이제 생각하는 그 식이 나오는 거야.
a 마이너스 9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7의 제곱은 a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3의 제곱은 a 마이너스 8의 제곱 더하기 b 7의 그러면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개 따로따로 가가지고 a, b 점을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조금 귀찮은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우리가 세 번째 단어는 원의 방정식에서 제가 등장합니다. 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에서 찾잖아. 얘는 진짜 시간 너무 오래 잡아먹는 거의 좋대는 거예요, 사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결국에. 얘랑 좀 유사하게 나올 수 있는 유형이고. 자, 이제 5번 볼게요. 우리가 최대차도 문제를 정말 많이 풀거든요, 사실은. 최대차도 문제. 맨날 뭐 하나 오면 최대 갖고 해라, 최대 갖고 해라.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특히 몇 차 앞에서 많이 봤어? 2차. 맞아요. 우리가 최대차 아이템 4개 있어요, 사실. 근데 하나밖에 아직 안 되었어요. 학년 한 학기마다 하나씩 배워요.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는 공수원은 2차 함수에서 최대차 배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 있을까? 공수2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공수2에 어디에 있냐면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던 절대부등식이 있습니다. 한참 가야 나옵니다. 한참 가야.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대수라고 하는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울 거고요. 네 번째는 미적분원이라고 하는 그 옛날 수투라고 하는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그 네 개가 너무 끝이에요. 고3 때 미적은 그거 안 나와. 똑같은 거 나와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공수투에 있는 최대차예요. 맨날 쓰는 거는 그 공수원에 있는 2차 함수. 딱 2차 함수라고 생겼어요. 왜? P라는 좌표가 어디 위에 있다고 되어 있었냐면은 Y축 위였던 것 같아요. 육류중이요. Y축. 그 Y축이면 미지수 뭐라 그럴 거야? A, Y축이. 면은 좀 정해지는 게 있잖아. 0,2. 그렇지. 그렇게 두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미지수 두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요거 했어. 오케이. 그럼 요거 나타내면 되지 뭐. 제곱도 친절하게 해놨네.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1 더하기 a 제곱. 이 정도 적을 수 있죠? ap 제곱. bp 제곱은요. 16 더하기 a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침. 정리해가지고 모르겠어. 뭐 할 게 있나? 그래서 a 제곱이 두 개라서 2a 제곱 12a 36 52 53 이 정도는 조금만 스킵한다는 거예요. 저는 몇 차 시험을 생겼어? 2차. 어떻게 풀었어? 네. 2차 함수 최대치에서 어떻게 풀었어? 자, 이제 배운 거 이제 복습하는 거야. 자, 2차 함수가 등장했을 때는 당황하지 마세요.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를 찾아야 되냐면 꼭지점이라는 친구를 찾아야 돼요. 꼭지점을 찾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그 표준. 그렇지. 모르겠으면 완전 제곱식이라고만 얘기해도 됩니다. 사실.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3이라고 적어주시고 53 버려두는 거에 따로 완전 제곱식을 하기 위해서 뒤에 당연히 얼마가 와야 되겠어? 그렇지.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점검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른 너를 귀찮게 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맞나? 그래 53되나? 그럼 얘가 어떤 함수라면 이렇게 생긴 거야. 3,35에 대해서 a가 3일 때 최소값은 3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배웠었어? 처음 들어? 자, 근데 알아두면 좋아요. 하나 무슨 값 하는 게 있어요. 어디서 족식형사야? 방금 얘기했어요. 하나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 한 개 더 있었을 거예요. 함수
이런 표현 혹시 들어봤어요? 무슨 값이라고 하면요, 애들이 항상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A 쓰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 또는 X를 쓰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 항상 무슨 값은 Y 값이야. Y 값이야. 그래서 Y 값. 근데 내가 왜 이거 강조하는지 알아? 나중에 2학년 2학기 가면은 3개의 값을 더 배워요. 극소값, 극대값, 극한값 뭐 이런 식으로 더 배워요. 그것도 Y값인데 애들이 X자를 써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해. 헷갈리네. 근 찾아라라고 하면 당연히 X야. 무슨 값이라고 하면 무조건 Y값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잘 읽으란 뜻이야. 마지막 하나만 하고 잠깐 시작할게요. 이 책의 절반, 이 챕터의 절반이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진도를 어디까지 나갈지 몰라요. 이제 숙제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헤어지면 제일 좋죠. 얘는 이름이 있어요. 중선정리라고 하는데요. 사실 잘 안 나와요. 시험에 당연히 학기 시험에서는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활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파푸스 정리라고 합니다. 사람 이름 따서 파푸스라는 사람을 가져왔는데요. 얘는 증명이 두 가지가 돼요. 원에 하나는 증명해야 돼. 근데 그 하나는 이 단원에서 배운 걸로 증명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요, 피타고라스. 그나마 익숙한 친구로 좀 하게 돼요. 중선 정리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여기 C,0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C,0. 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간에 자르는 선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자르는 선. 중간에 요 시점에서 자르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BC인가요? AC였죠. 왜 BC가 없는 거예요? A가 여기고요, B가 여기고요, C가 여기고요. 요 제로 원점이라는 포인트가 M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A라는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이거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대로 한다면 A, B 사이의 거리는 A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으로 나타날 거예요. A, C 사이의 거리는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요것만 좀 정리해 볼까요? A 제곱 나오니까 2A 제곱이 될 것이고, B 제곱도 있고요. C 제곱도 나올 거예요. 2AC 둘이 풀마되면서 없어질 겁니다. 첫 번째 거는 뭐 쉽네요. 그럴 거 없네요. AM 제곱은 뭐예요? 요 사이 거리죠? M이랑 포인트 지금 0,0인 거거든요. 그럼 뭐라고 나타낼 수 있겠어? A죠. B죠. 그렇죠. MB 자 하면은 얘 뭐예요? 정치적 성향 아닙니다. 알겠죠? C 제곱이에요. 그치? 얘 2배 한 것은 입니다. 끝. 다 했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증명은 조금 귀찮겠지만 요 거리를 C라 할까요? 여기 A라고 여기 B라고 하면 여기 2분의 C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 구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결국에는 그거를 선 딱 잘라가지고 피타고라스 만들어가지고 증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 H고요. 예래서 여기 X라 하고요. 여기는 뭐 C-X라 넣어가지고 X부터 찾아가지고 H 찾은 다음에 증명하는 겁니다. 원하시면 이대로 하시면 돼요. 상당히 빡세게 있다. 방법은 두 가지 있다. 중학교 2학년을 보충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중간 정리는 사실 크게 쓰진 않는데 가끔, 진짜 가끔 선생님이 한 100문제 보면 2문제 볼까 말까 그런 느낌으로 좀 나오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앞에 있는 거 최대체수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앞에 있는 수학생이죠. 공수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실무